항공우주가 요즘에 좀 비실비실 거리고 있습니다. 좀 잘 가는 것 같다가 연말에 좀 연말 특수도 있고 연초 특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도 지금 1월 말이고 그래가지고 좀 연말 연초에 항공업계가 괜찮나 여행업계가 괜찮나 그랬는데 유가도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거기다가 전국 불황까지 이어지니까 그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같이 된 소리를 맞은 건데 최근에 이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르는 업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몇몇 정치 테마주 정도만이 선방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폭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피해를 대표적으로 받는 섹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불안한 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항공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입니다.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여행객 감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주는 뭘 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환율 그리고 유가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 유가는 왜 그래요? 기름 넣고 달리니까 아직까지 이거 전기 배터리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트유 가격이랑 연동이 되는데 제트유가 비싸요. 그래서 제트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좀 내려가니까 그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원가야 원가. 제조업의 원가 같은 겁니다. 그 유가가 상승하면은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항공주의 호재다 아니다 호재다. 유가 상승은 그러면은 악재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아까 얼마였어요? 68불 수준입니다. 하향 안정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경기 부진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죠. 내년도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되게 세게 얘기를 하고 경제 공작 회의가 12월 11일, 12일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있을 텐데 부양책이 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아리까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진 좋고 더 내려가면 더 좋아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에 셰일 오일이나 이런 수요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 하락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은 경쟁 구도니까 대체제니까. 그럼 셰일가스가 셰일 오일이 증가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락 요인이 유가는 많다라는 거예요. 유가 하락은 항공주에 도움이 되는 측면인데 문제는 뭐예요? 환율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환율 충격이 항공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공사들이 뭐냐면은 항공기를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이 본인들이 쓰는 게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게 리스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가항공사는 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여를 한다는 거죠. 대여하면 돈을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달러로 지급합니다. 대여비 지급이 달러예요. 항공유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내려가면 뭐해? 달러가 올라가면 똔똔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유를 구입할 때 달러로 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항공사들의 고정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7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득을 보는 구조고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제 1438원까지 치솟고 막 그랬잖아요. 1435원 부근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이게 전전일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1435원 부근이에요. 오늘 아침도. 환율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국 개입이 들어와도 환율이 지금 잘 안 잡혀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게 환율 상승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거기다 우리나라 국내 전국 불안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한 국내 전국 불안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돼야 환율이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게다가 여행 수요 위축도 악재로 떠오르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영국은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 여의도에다가 여행 경보를 발령시켰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정상에서 신중으로 격상했고요. 미국과 캐나다도 주의를 기울여라. 여행주의 국가, 뭐 주요국에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는 당분간 감소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국내 고객들의 연말 항공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뭐 항공기 타고 외국 나가는 사람이 좀 줄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 정국이 발생을 하면 그 당시 즉시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이거는 노 전 대통령 때나 박 전 대통령 때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들이에요. 그 사태 때도. 그래서 불안 심리가 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정체 리스크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내국 관광에도 환율이 비싸면 이제 우리나라 올 때 비싸니까 잘 안 올라 그러겠죠. 그래서 항공 여행주가 힘든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면은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행객들도 들어오고 회복세를 보이긴 할 텐데 그게 오늘 내일 모레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증시라는 거는 기대감, 불안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